예,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최재원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최 기자, 첫 번째 키워드 소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내부 총질 마라로 정했습니다. 같은 편들끼리 공격하지 마라, 싸우지 마라 그런 이야기잖아요. 네, 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얘기인데요. 어제 대전 가서 당원들을 만났는데 당원들에게 이런 질문으로 말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2년간 3번의 선거에서 한국당이 왜 졌는지 아느냐 이렇게 묻고 좀 스스로 답변을 했는데 황 대표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분열해서 졌다. 이기려면 뭉쳐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 하지만 좀 낯선 대목입니다. 보통 이제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맞습니다. 보수 진영 쪽에서 분열로 망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군요. 네, 보수정당 대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걸 보면 그 오랜 통념도 좀 시대가 변하면서 양상이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예. 황 대표가 이런 말도 했는데 이번엔 좀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죠. 예. 문재인 정권과 싸워야 할 때 그때도 아직 안에 감정을 풀지 못하고 꿍시렁꿍시렁하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중에도 내부 총질하지 마라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예, 직접 본인의 이야기로 내부 총질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비판의 화살을 좀 밖으로 돌려라. 나를 포함한 지도부에 대한 공격은 좀 삼가라. 그런 이야기로도 들리는군요. 맞습니다. 이 최근 당내 분위기를 의식한 발언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좀 친박, 비박, 그 고질적인 한국당의 개파 싸움 또다시 불거지는 모양새거든요. 예. 특히 사람 쓰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한국당에서 이루어진 인사를 좀 살펴보게 되면은 당 사무총장 자리에는 박맹우 의원 친박계고요. 예. 또 이 권한이 막강한 자리죠. 예결위원장 자리 김재원 의원 역시 친박계. 또 한국당 몫이 됐던 사개특위위원장 유기준 의원 마찬가지로 친박계입니다. 예, 이렇게 다 모아서 보니까 정말로 최근에 중요한 자리에 다 친박계가 앉았군요. 그렇습니다. 이렇다 보니 반대편인 비박계는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고 도로 친박당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예. 좀 대표적으로 장제원 의원이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쓰면서 반발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 2016년 새누리당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예. 반발을 했고 또 여기에 박순자 의원 논란도 계속되고 있는데 좀 여전히 국토위원장 자리 안 내놓고 버티면서 나경원 원내대표 비롯한 지도부를 연인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국회의원 총선거 계속 가까워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이런 내부 갈등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실제 지지율을 봐도 그렇습니다. 어제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 빨간 그래프가 자유한국당 그래프입니다. 20%대였던 지지율이 7월 넷째 주에는 19%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황교안 대표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지지율입니다. 그러니 예. 당연히 위기감이 나올 수밖에 없고 특히 황교안 대표 지지율만 따로 떼서 보더라도 좀 지지율이 일정한 폭안에서 움직이지 않고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저희가 뭐 흔히 박스권에 갇혔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예. 이런 말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예. 보니까 황 대표가 오늘 토요일인데도 이례적으로 직접 자신의 이름으로 입장문을 내고 이 정부의 북한 미사일 대응 문제가 좀 잘못됐다. 남북 군사 합의 파기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안보 공세를 벌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제 안보회를 열자 하는 요구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또 안보 문제로 돌파구를 찾는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이 나올 수도 있겠군요. 네. 다음 키워드 한번 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는 물러나도 문의 남자로 정했습니다. 예, 문의 남자라고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남자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 네. 또 물러났다고 하면은 최근 물러난 조국 전 민정수석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나왔고 오늘 어떻게 보면 민간인으로서 처음 첫날을 맞은 건데 예. 첫 행보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고 노회찬 전 의원을 추모하는 이 전시회장을 찾아서 저렇게 자원봉사를 하는 모습을 사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 또 소셜미디어에 이런 글도 썼습니다. 법이 10,000명에게만 평등하다고 일갈했던 고 노회찬 그가 그립다라고 썼네요. 예. 노회찬 전 의원의 유명한 말이죠. 그러니까 법이 만인에게 평등해야 되는데 단지 힘이 있는 10,000명에게만 평등하다. 그런 의미로 한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이 조국 전 수석은 평소에도 이 노회찬 전 의원을 각별하게 생각을 했었고 특히 노회찬 전 의원이 세상을 떠났을 때 조국 전 수석이 이 빈소를 찾아서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를 보시면 뭐 얼마나 각별히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겠지만 제가 굳이 그 장면을 다시 보여드리진 않겠고요. 예. 다만 이 2012년 선거 때 조국 전 수석이 후원회장을 자처하면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이 장면을 좀 준비했습니다. 예.
여러 활동을 하는 것들을 제가 보고 마음으로 성원하고 있었는데 의회에 진출하시면서 맹활약을 하시는 걸 보고 야 정말 한 명의 정치인이 세상을 저렇게 바꿀 수가 있겠구나. 예, 벌써 7년 전입니다. 저렇게 인연이 만들어졌던 거군요. 네. 조국 전 수석 행보야 뭐 항상 관심이 집중됐지만 지금 보면은 정치권에서는 오히려 청와대를 나온 후에 더 관심이 여러모의 의미로요. 관심이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다음 법무부 장관은 좀 기정사실화된 분위기인 것이고 이 관심은 내년 선거에 나갈 것인지 더 나아가서는 과연 대권 꿈까지 꾸고 있는 것인지 뭐 정치권에서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할 텐데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가 소셜미디어에 좀 작심한 듯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조국 전 수석을 겨냥해서 청와대를 떠난 것이지 문재인 대통령 곁을 떠난 것은 아니다라면서 아예 이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통치 권력에서 떠나달라. 이런 날선 반응을 내놨고 예. 또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아예 이런 예언까지 내놨는데 이것도 목소리로 준비를 했습니다. 예. 1월 중에 법무부 장관을 던지고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이다. 총선에 되면은 바로 2년 있다가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 대통령 후보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높다. 예. 박지원 의원은 그렇지 않아도 여러 이제 정치 방향에 대해서 예언을 많이 해왔던 걸로 유명한데 네. 저렇게 이제 조 전 수석의 행보에 대해서도 예언을 한 거군요. 자, 여전히 관심을 이렇게 많이 받고 있는 모습인데 물론 또 견제도 그만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예언이 맞을지 안 맞을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이 조국 수석이 문 대통령과 같은 부산 출신이기도 해서 뭐 내년에 선거에 나간다면 부산이 될 것이고 예. 또 어쩌면 이 무소속 이현주 의원과 좀 맞붙는 좀 보기 힘든 매치가 이뤄질 수 있다. 뭐 정치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들 여러 시나리오 얘기하고 있는데 후보 지역구가 많이 겹치나 보죠. 네, 예. 현재까지 본인은 좀 선출직은 싫다. 이 입장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최재원 기자였습니다.